블랙 이즈 블랙의 블랙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잘 지내셨어요? 오늘 더웠죠? 짜증도 많이 났고 다들 힘들고 삶이 빡빡하고 반복이죠. 좋아질 날 있겠죠. 오늘 좋아지는 게 저 하나 있어요. 어제 방송에서 저 회원 한 명 생겼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크루 10년 같이 가자고 했잖아요. 그분 성함이 수진님. 우리 실명 거론합시다. 아마 LG 화학 보고 들어오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댓글 보니까 이제 주식 처음 하시는, 그러니까 들으면 주식 초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침에 출근해서 뭐 다른 업무를 먼저 보다가 잠깐 유튜브 보니까 그 댓글도 있고, 그래서 이제 약간의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인연이라는 게 있는 거고, 인연이라는 게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약간 책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주식 처음 하시는 분에 대해서 그냥 제가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저라는 사람은 주식을 어떻게 하는 게 좋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어떻게 한다라는 거를 그분들한테 약간 도움이 되는 쪽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가끔은 좋을 것 같아갖고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어요. 근데 약간 다른 뭐 주식 이야기 하신 분들하고는 좀 결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보자면, 우리 그 키움증권 HTS 이름이 영웅문이잖아요. 그 영웅문이 그 중국 무림 거기서 온 거죠, 맞죠? 그러니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 찾아보지는 않았어. 그냥 그 옛날부터 느꼈던 건데, 그 키움증권 그 HTS 처음 나왔을 때 왜 영웅문이라고 있었냐면, 사람들이 그 자기 주식 스타일에 따라서 그 중국 그 무협지 같은 데 보면 소림사, 무당, 뭐 또 뭐 있잖아요. 아미파, 뭐 사파, 정파, 뭐 우리 만화책에도 많이 나오는 거. 그런 거를 자신을 빗대어 갖고 주식을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식에서 틀린 건 없어요. 제 생각이에요. 여기서는 완벽하게 제 뇌피셜입니다. 주식에서 틀린 건 없는데 다른 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식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 우선 몇 가지 조심하라고 이야기할 만한 것들은 뭐냐면, 꽤나 지금이나 예전 같았으면 주식에 어떤 모임이 커지게 되고, 예전에 카페나 동호회였었잖아요. 그게 커지게 되면 제가 주식을 참 잘합니다 라는 사람들이 그곳에 한두 명씩 나타나요. 무슨 얘기 하려고 알겠죠? 대부분 자기 이익 때문에 나타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첫 번째, 종목을 추천을 해요. 이 종목이 좋다, 이 종목을 해야 된다, 그리고 자기가 많이 안다. 그쵸. 자기 그래야지 뭐. 근데 신기하게 그 어렸을 때부터 보면은 신기했던 게 뭐냐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잘 따라가요. 그러니까 우리 그 있잖아, 들국화 형님의 노래 중에 우리는 누군가를 따라가야 할 사람들, 이런 가사처럼 나를 따라오십시오라고 하면 그걸 믿고서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왜? 편하니까. 나 머리 안 아파도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따라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유튜브 같은 중국 그 주식에 대한 방송을 보더라도 놀라웠던 건 뭐냐면, 와, 이렇게 정말 그 잘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다 오픈하고 나타나셨구나라는 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얘나 저나 자기 돈 때문에 방송하는 사람들도 꾸준히 있구나, 이런 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둘 다 엉뚱한 소리 같은데,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영웅문이라는 게 보면 자기 문파잖아요. 나는 소림사, 나는 정파, 나는 사파, 나는 독을 쓸 거야, 나는 동물을 다룰 거야, 이런 것처럼요. 아니면 나는 검수를 잘 다루는 파고, 아니면 그 중에서 나는 뭐 돌을 잘 쓰고, 이런 걸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주식을 쭉 하다 보면 어떤 정도라는 건 전 없다고 생각해요. 이런 거에서 약간 좀 삐뚤어져 있는 사람이고요. 단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레벨에 따라서 나눠져요. 그러니까 같은 걸 보더라도 레벨이 다르게 되면 달리 보인다는 거죠. 즉, 차트 보는 친구들 있잖아요. 지금은 왠지 뭐 차트 보는 친구들이 되게 나빠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때는 그들이 줄이었었던 적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차트 보는 친구들 중에서도 완벽하게 100% 차트만 보는 친구들이 있느냐? 그것도 아닐 수도 있고요. 차트에 여러 가지 뭐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철학들이라든지 이런 걸 해갖고 어느 수준 이상으로 보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기본적 구성만 보면서 한다고 친구들, 그 친구들이 다 잘하느냐? 아니면 어떻게 보면 그들이 어떻게 보면 옳은 정파로 보이느냐? 또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수익을 내느냐? 그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또 그 중안에서는 확실히 수익을 내는 친구들이 있죠. 즉 뭐냐면 주식에 잘한다, 못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건 좀 어렵고요. 주식이라는 공간에서 그 사람의 내공이 갖고 있는 포지션이 있어요. 즉 그 위치가 돼야지 보이는 경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좀 되게 저도 말하면서도 되게 조심스럽고 또 어렵기도 하고 근데 이야기는 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야기해요. 그래서 주식 방송을 보다 보면 이 사람은 산전수전 다 겪고 이 정도까지 와서 이걸 어느 정도 넘어서 있는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고요. 이것도 꼭 찝으라고 하면 그건 좀 그렇고요. 어떤 사람은 기술적인 분석이긴 한데 그 레벨 중에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하부 밑에 1, 2, 3단계라고 하면 1, 2, 3단계 안에서 움직이는데 3단계 안에서도 고수 쪽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있고 또 2단계 레벨에서도 약간 밑에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급이 나눠지는 부분은 되게 좀 큰 차이점이 있어요. 그리고 뭐 이런 부분은 이거는 진짜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가 느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오늘은 간단히 그런 얘기를 좀 해봤고요. 그리고 이해 이야기를 생각한 건 뭐냐면 주식을 처음 배운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이익도 되게 중요하지만 나라는 사람이 어떤지 그거에 대해서 먼저 정의를 내리고 접근하는 것도 좋아요. 나는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할 것이다 아니면 어떤 게 좋다라는 것. 예를 들자면요. 제가 아는 동생 같은 경우는 이 녀석은 전혀 줏대가 없어요. 그 대신 이 녀석의 장점은 뭐냐면 여기저기 주식 그렇죠. 잘 한다는 분이 있으면 그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요. 전화를 해갖고 다 들어요. 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무협지에 보면 개방 거지들 있잖아요. 그 거지들. 그들이 그 정보력은 최고잖아요. 이 녀석은 개방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걸 생각하지는 못하고 그 아는 형들이라든지 아니면 주변의 사람이라든지 그 중에서 이렇게 교집합되는 게 있잖아요. 부딪히는 것들을. 그걸로 접근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가끔 나름대로 여기선 베팅을 해야겠다라고 했을 때 하는 친구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주식을 하면서 누구한테 뭘 한번 물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나는 그냥 독고다 혼자 합니다. 그냥 혼자 내가 찾고 그리고 지금 그런 생각은 뭐 좋은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누군가한테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왠지 그거는 주식을 하는 자격이 없다고까지 생각했던 부류예요. 저 같은 부류들은요. 이런 부류들 의외로 많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은 좀 시크하고 또 비관적이고 지잘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좀 재수없는 애들. 그런 애들 파도 의외로 많고요. 또 만나다 보면은 되게 즐거운 친구들도 있어요. 그냥 이 주식하는 게 너무 좋고 이게 그냥 행복해. 그 사람들은 이거 갖고 뭐 자기 아이들도 주식 가르치고 싶다고 하고 왜 행복한지 모르겠지만 그 친구들은 그런 걸 행복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내가 주식을 한다는 건 첫 번째는 당연히 돈이겠죠. 근데 이건 되게 뭐 어리석은 말일 수도 있지만 돈은 돈대로 놔두고 나라는 사람은 내가 주식이라는 걸 해서
한마디로 전쟁터에 나온 거잖아요. 전쟁터에 나와서 전쟁을 할 건데, 그렇다면 나는 이기는 건 당연한데 이기는 것도 여러 가치가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이길 건지 나는 정말 튼튼하게 예를 들자면 그냥 기본적 분석을 해갖고 이 정말 이 주가의 가치를 매기고 내 나름대로 그게 맞을 거란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직하게 갈 거다라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정말 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난 차트만 볼 거야. 차트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고, 그 해석하는 게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나만의 해석 기법을 나만의 것을 만들어내서 나는 그런 식으로 일가견 하나의 이제 경지를 쌓을 거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건 주식하는 친구 처음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아직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냥 그런 거잖아요. 넌 어떻게 살고 싶어? 그러면 당연히 모르잖아요. 애한테 처음 시작하는 사람한테. 그래도 야 근데 살다 보니까 요런 거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너도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그걸 네가 맞는 게 뭔지 생각하고 간다고 하면 좀 너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 이 정도의 저의 이제 조언이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옳다 나쁘다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우선은 다 경험을 해보세요. 단지 하면서 이제 하지 말라는 몇 가지들 있잖아요. 레버리지, 미수 같은 거 그건 절대 쓰지 마시고요. 그거는 레버리지는 처음에 이제 얘기했잖아요. 전쟁의 핵심은 뭐냐면 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기는 건 하늘이 내려주는 거고요. 근데 레버리지라는 건 공격이란 말이에요. 무조건 공격. 한마디로 뒤에다가 전혀 방어하지 않고 난 앞만 보고 달릴 거야. 이길 수 있죠. 그런데 한 번 지면 모든 게 끝나요. 자기 터전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절대 사용하지 마시고요. 오늘도 그냥 서두로 이런저런 그냥 재미난 이야기도 아니었는데 한번 이렇게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그런 거니까 아직까지는 지금 베타로 이런 거 하고, 혹시 차후에 뭐 저도 이야기한 컨텐츠 같은 거 준비하게 되면 그때 하나둘씩 좀 체계적으로 다시 한번 지금 이야기했던 거를 좀 세련되게 다시 한번 바꿔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고 그걸 또 방송을 만들어 보는 거를 한번 가져가 볼게요. 그러니까 또 다음이 있을 거라고 하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오늘 그냥 종목이 있었던 것만 간단히 보게 되면 뭐 재미없죠. 뻔하죠. 지금 보이는 것처럼 현대차, LG전자, 네이버, 삼성, 강원랜드, 메리츠증권 이렇게 있었고, 전 차티스트는 아니에요. 근데 그냥 차트는 봐요. 그냥 흐름도 보고, 이건 보면 흐름이 보이잖아요. 어떻게 얘가 그러니까 한때 미쳤을 때는 얘네들이 이제 저한테 말을 걸잖아요. 이제 아는 분들은 알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차트를 보고 있으면 얘네들이 그래 오늘 힘들었겠구나. 야 근데 야 그래도 너 이렇게까지 그렇게 해도 되겠어? 라고 하면 걔네들이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미친 거죠. 현대차 같은 경우는 뭐 의미 있나요? 그냥 전형적으로 상승했으니까 조정 나오고 있는 거고, 우리 1번 잠시만요. 그렇죠. 우리 실명 불러줘야죠. 최수진님이 좋아하는 LG전자. 수진님, 우리 LG전자 갖고 있다고 해서 LG전자에 대해서 그렇게 목매지 말자고요. 그냥 이렇게 보면 좋잖아요. 그리고 굳이 처음 주식을 배우는 거라고 하면 이 종목 갖고 내가 어떻게 배울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진 같은 경우는 전쟁에 지금 총 한 자루 갖고 뛰쳐나온 거잖아요. 이거 해줘야겠다. 이거 하세요, 수진님. 뭐 할 거냐면 엑셀이든지,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는 그 주식하려고 진짜 몇 달에서 컴퓨터를 사는 게 목표였었지만 지금 컴퓨터는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노트를 그때는 저는 처음 사고, 종목을 사게 되면 맨 앞에다가 이제 LG전자라고 쓰고 들어간 가격, 그리고 왜 들어갔는지, 그리고 언제 나올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주식 일기를 썼는데 그거 되게 도움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수진님께서 LG전자를 샀다고 하면 뭐 2026년 8월 며칠 날 언제 내가 주식을 얼마 가격에 샀는데 이런 것도 디테일하게 정리해주면 좋죠. 한 번에 샀는지 아니면 만약에 뭐 100만 원치를 산다고 쳐요. 그러면은 오전 그리고 점심 그리고 마감장 들여서 세 번으로 나눠 샀는지 아니면 살 때 혹시 호가창을 보고 샀는지 이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정리해서 해놓으면 좋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렇게 했고 두 번째는 이걸 왜 샀는지. 왜냐면 저도 이거 내가 가끔 왜 샀는지 까먹거든요. 그거를 해놓고 그 다음 그 자기가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거잖아요. 나는 어떤 식으로 갈 건지에 대해서 이거를 쓰고 있다 보면 그 내 모습이 보여져요. 그러니까 수진이 어차피 10년 같이 가야지. 그러니까 음, 그 노트 사는 것도 언제 쓴 것부터 되게 비싸더라고요. 엑셀에다가 폴더 하나 만들어 놓고 LG전자 사고 그 다음에 LG전자 샀을 때 요즘 HTS 같은 경우 보면은 캡처하는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트 같은 거 캡처하던지 해서 끼워 붙여넣기 해놓고 왜 샀는지부터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다음 그러고 당연히 팔 때도 왜 팔았는지에 대해서 적어놓으면 좋죠. 그러니까 다른 거 지금 내가 이야기하지만 제가 이야기하면서도 이거 나도 이게 참 모르면서 말하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건 좀 이야기하셔도 아직은 왜냐면 내가 얼굴을 모르고 잘 모르잖아요 수진님을. 그러니까 우선은 지금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저보다 훨씬 더 수진님이 더 뛰어나고 더 좋고 잘하는 분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그냥 제가 그냥 수진님이 얼마 경험이 없다고 전제하에 그 조언을 하자면 그렇게 엑셀부터 하나 만들어서 정리를 해놓고 오늘 같은 날 보면 나는 뭐 언제 며칠이지 모르겠다. 오늘 되게 불안했었다. 왜 불안했는지 떨어질까봐 아니면 오를까봐 아니면 횡보할까봐 아니면 어떤 실적 때문에 이런 걸 적어놔 봐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날 뭐 그리고 며칠 있다가 시간이 지나서 그 상황을 돌아보면 내가 이때 왜 불안했을까? 이때는 불안했었어야 되네. 근데도 불안을 못했네. 이런 부분을 좀 아는 과정이 생길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 깜깜이들 회원이 수진님이 이러고 맞고 그 다음에 총 5명이 생겼어.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그러니까 무슨 선생님 그렇게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쓰다가 뭐 도움되는 거 있으면 같이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네이버는 보통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기본적 분석도 보고 그리고 CEO도 보고 그리고 기업의 성장 분위기라는 것도 보고 또 오너 입장에서 이 기업이라는 게 잘 되는데 오너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제가 그 감정이입을 해서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매수 타이밍 같은 경우는 차트를 통해서 매수 타이밍을 잡기도 해요.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 같은 경우 네이버 같은 경우는 좀 더 내려가면 사면 좋죠. 그런 타이밍 보고 있기 때문에 내일은 좀 빠를 것 같고 뭐 내일 나올 수도 있고 좀 거래량도 많아지고 양봉도 나오게 하면 좀 보유량 좀 높여보고 싶어요. 네이버는요. 그리고 우리 삼성이 형 이제 그냥 뭐 알아서 가겠죠. 어제 얘기했잖아요. 이 형은 그냥 알아서 가길 바란다고. 강원랜드. 이 부분은 특별히 강원랜드는 얘기 안 할게요. 그리고 그 메리츠증권 같은 경우도 차트 보는 친구들이라면 딱 좋아할 만한 거죠. 약간 빠르긴 하지만 딱 좋아할 타이밍이에요. 그쵸? 딱 좋아하는 그들이 좋아하는 그거기 때문에 그 타이밍을 보고 어떻게 들어온 것도 저도 맞아요. 그런데 이제 조정 나오고 어디까지 가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고요. 그리고 그냥 하루에 하나씩 올리는 게 되게 솔직히 어렵지 않아요. 저는 그냥 방송 준비도 없고 마이크 띡 키고 이제 이런저런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하고 뚝 끊고 그러면 되는 거니까 그냥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래도 가끔 쉬는 날 뭐 방송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냥 글 같은 거 남겨주거나 그러면 답은 못 해드릴 수 있어요. 약간 얘기했잖아요. 며칠 전에 좀 몸이 안 좋다고.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냥 보고서 저도 배우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는 그런 글들이 있다고 하면 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구나. 저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구나. 아, 이런 부분 되게 조심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렇게 편하게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고요. 우리 깜깜이들은 이제 다들 여름 휴가도 가시고 그래야 되는데 어쨌든 편안한 밤 되세요. 지금까지 블랙이었습니다.